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아이폰 이거 LG 디스플레이 이거 아이폰 돌돌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볼벤 상단 자리를.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3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거 요때인가 사가지고 요때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어. 나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 이거 LG 디스플레이 볼 때마다. 근데 사실 좀 매력이 높긴 합니다. 근데 아이폰에 대해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아이폰에서 한다 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처음 추천했을 때 말을 했던 거였죠. 자,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접었다 폈다 라고 한다면 LG 같은 경우는 돌돌 많은 돌돌이 디스플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폰 입장에서는 삼성이 접었는데 뒤늦게 똑같이 접는 거 내면은 아이폰 그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폰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거기다 이제 LG가 핸드폰 사업 접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도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아이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옛날부터 시장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장이 하고 있던 기대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니었고 일단 뉴스 하나였고 하니까 뭐 확 치고 올라가진 못했죠. 그리고 전날 갭도 뜬 부분이 있어서. 디플 같은 경우는 일봉상 볼벤 상단 오면은 한번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뭐 편집은 뭐 또 우리 관리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얘 음봉을 몇 개를 두드러 맞은 거지? 자, 어쨌든 얘도 60일선 딛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P&E 솔루션 재무가 어떨까? 뭐 재무도 양호하네요. 시총도 괜찮고, 뭐 중간중간 급격한 상승폭보다는 조정 주면서 올라왔고, 밑에 갭자리가 존재하긴 하나 이 밑에 갭자리는 코모땡 시장에 만든 갭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자리까지 메꾼다, 얘가 이 갭자리까지 메꾸면 다른 종목도 거의 다 이 갭자리까지 메꿀 거예요. 그때는 거의 뭐 여러분들 하루하루 곡소리 나는 시장, 코스피 2000까지 내려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일 때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000원, 22,000원 요 구간 사이에서 잡아놓고 낙폭의 절반 노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24,000원? 그럼 따지고 보면은 위로 별로 그렇게 크게 열려있진 않네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포스코 ICT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이 가진 종목은 잘 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을 헐값에 매도하면 급등하고 아니면 하락이고, 남들이 가진 종목 남들도 똑같아요. 사실 내가 사자마자 다음날 급등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매번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남들도 똑같아요.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언제 갈지 누구도 확답할 수는 없어요. 단 이 종목이 그거를 기간을 좀, 얘는 다른 종목보다는 좀 빨리 가겠구나, 뭐 요 정도의 느낌을 알 수 있을 뿐.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시장에서 뭐가 있을까? 옛날에 한참 핫했던 테마들, 그리고 막 태풍 관련주라고 쳐보죠. 폐기물 말고 태풍 관련주 뭐 이런 걸로 간다고 치죠. 자, 근데 갑자기 겨울에 태풍 관련주를 사. 그러니까 여름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막 겨울에 산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얘가 움직이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리겠는데? 뭐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다. 혹은 뭐 에어컨 관련주를 산다고 쳐보죠. 이번 여름 엄청 덥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이 엄청 덥대요. 그러면 사실 그런 종목이 움직이려면 한 4월, 5월부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막 가을에 사, 겨울에 사, 이래 놓으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이슈나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뒤에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건 대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내일 바로 움직인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어요. 히토류만 해도 제가 어차피 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가는 데까지 한 달 반 넘게 걸렸어요. 한 달 반.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 계속 깔려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서 모으면 어차피 가요. 가긴 가잖아요. 대신에 먼저 잡고 기다린 사람들은 오늘 달달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유니온 티플렉스 산 사람들 진짜 부럽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목 못 기다리고 손절하고 그런 거 따라 들어가서 물리죠.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을 고를 때도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고르셔야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에어부산 근데 대한항공 어떻게 됐나? 대한항공 빠졌네. 대한항공 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거겠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대한항공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에어부산 뭐 이런 얘들은 안 올랐잖아요. 뭐 이스타나 뭐 이렇게 이런 얘들 이런 종목들.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도 코모땡 끝나면 얘네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았던 얘들이니까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어쨌든 그러면은 대한항공 뭐 코모땡이 끝났어요. 근데 대한항공이 막 무너지는데 막 저가항공사만 혼자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라면은 차라리 이게 수익권이 널널한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일부는 줄이고 지금 아마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팔고 있을 거예요.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을 좀 가격 쌀 때 사서 그걸로 유증을 받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그런 식으로 내가 항공주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전략도 좋겠죠. 대한항공은 지금 진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진입을 하는 이유가 없죠. 대한항공은 신주인수권 지금 이제 유상증자 또 하거든요. 신주인수권을 사서 아래서 유증을 받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가격 같은 거. 꼭 유증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을 사서 유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눈여겨보는 종목인데 그게 유증을 한대. 그래서 막 개파락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굳이 현가로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신주인수권 받아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투자의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반성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